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비가 서울에 너무 많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네, 강남은 거의 오지 않았는데 강서구 쪽에 그냥 폭우를 때리면서 상당히 위험한 모습도 있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 안전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후가 약간 동남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후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공장도 덜 돌리고 환경을 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기후는 꼭 이런 환경을 지킨다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회의론을 많이 드는데 기후변화는 상당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빠지다가 막판에 올라오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하지만 이 단어도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시장에 선반영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시장이 좀 낡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 장중 조정이나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이 나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미국 시장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한국 시장에도 비슷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이 이제 주말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한국 시장에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걸 장중에 잘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음 주 휴가 갔다 오는 15일부터 휴가 많이 가시는데 갔다 이후에도 시장은 그렇게 약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지금 어제부터는 계속 눈에 들은 게 반도체, 바이오 4총사가 여전히 좋죠. 네, OLED, 네, 바닥에 있던 OLED, 비오이발, OLED 수혜주, 또 조선 이런 4개 섹터가 시장을 지금 리딩하고 있다. 이게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내리지 말고 자기가 언제 내려야 될지,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익을 챙기지도 못하고 또 다시 조정이 오면은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시총 얼마에 팔겠다 이런 목표, 그 다음에 이유를 꼭 마련을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시총 10조를 본다, 페트로는 시총 10전을 본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마련을 해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주말 내내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 나는 얼마에 팔겠다, 이유는 뭐다,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적어놓는 그러한 꼼꼼한 마무리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1.04, 네, 44,922, 네, 좋습니다. 나스닥도 0.14% 상승하며 21,713, 네, 쭉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장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 막판이 중요하죠. S&P 500도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 6,466. 이러다 S&P 500 7,000 칠 것 같아요. 7,000 치고 장이 끝나지 않을까. 올해 그런 모습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차기 연준 후보 3, 4명을 압축, 조기 지명을 시사했다. 어제도 굉장히 바이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던데 그렇게 급하게 압박을 하는지 상당히 미국에서도 정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금리를 1.5에서 1.75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네,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4,700선을 돌파를 했네요. 네, 4,700달러 연 저점 대비 3배가 오르는 모습. 돈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는 거죠. 네, 이더리움으로. 골만삭스 소비자 관세 부담 늘 것이다. 올가을 소비자가 체감을 느낄 것이다. 네, 트럼프한테 너희들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한 대 얻어맞았지만 꿋꿋하게 소비자 관세 부담 늘 것이다. 소비자들의 관세 부담이 늘 것이다. 체감이 곧 나타날 것이다. 올 가을에 꿋꿋하게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꾸준히 늘었는데도 미국 7월 재정적자가 2,910억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당히 트럼프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왔네요. 트럼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애플이 탁상형 AI 로봇, 스마트 스피커 등 신제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폴더블폰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 폴더블폰 관련주는 어제 OLED, BOAV OLED로 올랐지 폴더블폰으로 관련돼서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존 미 신선식품 당일 배송을 확대하겠다. 연내 약 2,300곳의 당일로 신선식품을 배달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존에게 새로운 어떤 성장의 나름대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를 저는 굉장히 좀 매그니피션트 7에서 M7에서 메타를 중시하면서 메타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마존은 거의 축시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존을 한번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사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50%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존 한번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및 주요 종목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26%, 약세 97.67이. 그러니까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네 1379원. 엔화도 147.43, 소폭 강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살짝 약세, 크게 약세는 아니지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WTI 0.6% 하락 62.79. 달러 약세, 원화 강세, WTI 하락. 돈은 지속적으로 풀리고 금리는 저금리로 가고 정말 주식하기 좋은 골디락스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8월, 9월, 10월은 좀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8월 한 달만 보면 시장은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가는데 우리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 가격은 0.2% 상승 3,406달러. 네, 구리 가격 0.76% 하락 4.4912달러. 네, 1온스당. 네,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네, 금리 한번 보면 2년짜리는 3.681, 5bp나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네요. 네, 10년짜리 국리는 4.238, 네, 7bp 하락하는 모습. 금리가 장단기 모두 하락하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올라갈 것이다. 결국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이 상승의 대열에 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또한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테슬라는 0.21% 하락 340달러. 엔비디아 1.2% 하락 180달러. 팔란티아 1.47% 하락 184달러. 오늘 주요 종목들은 살짝 다 조정을 받았네요. 애플은 1.94, 애플이 좋습니다. 234달러, 애플이 좋습니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2%, 306달러. 일라인릴리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네. 일라인이 660달러. 우리나라 펩트론, 네, 어제 펩트론이 아주 시장에서 압권이었는데 13% 상승을 하는데 그 무거운 종목이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오는 코스닥에서 1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네, 노보노디스크도 2.26 상승해서 50달러.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91% 하락해서 124달러. TSMC도 1.37% 하락 240달러.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들이 다 하락하며 장중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2.36% 상승해서 122,501달러. 비트코인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연중 최고 가격을 뚫며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무섭습니다. 이더리움과 함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뉴스케일퍼는 하락했네요. 3.2% 하락하면 36.95달러. 상당히 원전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이버도 19.54%. 오, 대단합니다. 이렇게 차 올라가다가 바닥에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다시 꼬라 박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도 둔탁한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코이버가 하락한 이유, 예상보다 큰 손실. 코2번은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수익력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는 AI 수요 급증에 맞춰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첫 번째, 예상보다 큰 손실, 투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락업 만료에 대한 우려, IPO 당시 설정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코어 2번은 코어 사이언티픽 주식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수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많고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일부 올가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던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하향으로 조정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 큰 손실, 락커 물량, 출회 가능성,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코어 2보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100 근처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110가 무너져서 $100 근처에 오면은 매수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팔지는 맙시다. 메타도 1.41% 하락, $778. 서클은 마이너스 6.45, $152. 금리 인하의 쥐약이라고 그랬죠. 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채권을 사는데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이 줄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크게 작용을 한다. 특히 최근엔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동사와 같이 수익이 금리에 연동하는 기업 구조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일 국내 시장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6,600억이나 파네요. 외국인들은 6,349억.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37억을 매도하고 외국인 92억 매수. 투신이 858억을 사네요. 투신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매수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4,200억을 사면서 현선물 모두 매수에 나서는 가장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화 강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증시 자금도 계속 제가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고객 예탁금이 67조까지 679조까지 늘었어요. 67조죠. 67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늘고 신용잔고가 21조 제가 22조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즉 고객 예탁금의 30%를 넘어갈 때부터는 주의하죠. 지금 30%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용잔고 넘어간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막 물량이 쏟아질 것 같은데 8월은 특별히 물량을 쏟아질 만한 그러한 소식이란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8월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핀셋 전략으로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무엇을 사야 하느냐? 중요하죠. 어제는 조선, 2차전지, 비만 치료제,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 중공업. 저는 최근에 HJ 중공업을 강력하게 밀고 있죠. 2만원까지 봐라. 2차전지는 나인테크, 애견케미칼, WCP, 차이글 전부 다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것들이네요. 이 비만 치료제 아주 좋았으나 블루엠텍, 올릭스, 라파스, D&D 파마텍 있죠. 펩트론 이런 종목들. 조선기자재, KSP, K프, 동성와인텍, 일성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BOE가 중국 BOE라는 기업이 삼성 SDI의 기술을 침해했다. LED, OLED 관련된 기술을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기술을 침해했다. D기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심판재판원이 이건 침해하는 게 맞다. 14년 정도의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팔지 못하는 그러한 영업 조치를 내려야 하는 내비 판정을 내렸죠. 그래서 소재업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서 소재업체는 덕산 네오록스, 솔루스 첨단 소재,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케. 덕산 네오록스가 좋아 보입니다. 4만 중반인데 6만원, 5만 5천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전공정자면 오닉 IPS 어제 좋죠. AP 시스템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FNS텍, STI,
HB 테크놀로지, ST, ICD. 부표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BH. 어제 BH 많이 오르더라고요. 후공정에는 필옵틱스, 영우 TSP, JSTEC, HB 솔루션, 필옵틱스 정도 사면 되지 않을까. 물류 자동화에는 SFAI나 롯데 시스템. 이 종목들이 좋은데 LG 디스플레이 쪽도 밸류체인이 좋죠. 네, 애플에 지금 납품을 삼성전자와 LG가 같이 BOE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BOE가 미국에서 팔 수가 없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쪽 물량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큰 이유 없이 차익 매물을 소화하며 그래도 강세로 끝이 난 하루였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됐으나 이미 충분히 선반영된 측면이 존재하고 급하게 오른 결과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으나 강세장의 특징이 장중 조정으로 이를 소화하는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금일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강한 매물 압박을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무난히 물량을 소화해내며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월, 9월, 10월은 제가 좀 조심하자라고 계속 워닝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번 8월은 제 예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미국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핀셋으로 계속 올라갈 종목들을 찍어야 되죠. 네, 반도체, 조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속으로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HBM, 다음에 OLED 패널 관련주도 중국 BOE발, 한국 디스플레이 수혜업종 등이 오늘도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조선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브로맨스의 끝판왕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돼서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기자재 등을 추천하는 바이다. 2차전지는 단기에서 바닥으로 기간 동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추가 상승 시 일부 이익 실현 전략을 추천을 이익 실현 물량을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제는 바이오 관련 사총사가 강력하게 반등했죠. 펩트론, 리가캠, ABL, D&D 파마텍. 이들의 추가 상승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고 자체 강력한 파이프라인들의 가치 등이 재부각되면서 양수 겸장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 각 종목별 목표 시가총액을 확실히 정하고 플레이하는 계획된 그런 준비된 보유 전략을 강력히 추천한다. 나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펩트론은 시가총액 10조다, 리가켄 바이오는 얼마다, ABL 바이오는 시총 5조다, D&D 파마텍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표 가액을 정확히 정하고 단 그 이유를 어떤 이유다 이런 것들을 써놓고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내에서 오면은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이건 거죠.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오늘은 미국 PPI가 발표되죠. 네, 우리나라 시간 9시 30분인데 PPI가 가장 중요한 키 경제 지표다. PPI마저도 안정을 찾은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그런데 CPI는 안정을 찾았는데 생산자 물가가 또 반대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오른다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PPI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PPI는 살짝 걱정은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에서 JYP 엔터 때문에 난리가 났죠. 펄어비스, JYP 엔터 이 두 종목이 실적을 미스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큰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트하고 파마리서치 둘 다 화장품 관련주들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두 종목인데 오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기를 강력히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침판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구질구질하고 또 오늘만 지나면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편히 쉬고 여름휴가 못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는 그런 멋진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팔이 좀 많이 아파서 이번 주말은 좀 글을 쓰기보다는 좀 팔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허리도 좀
최근에 이제 계속 앉아서 오드 작업하고 거북목 되고 이러니까 디스크가 살짝 온 것 같은데 오늘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해볼 생각입니다. 건강이 최고죠. 네, 나이 먹을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이 오르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데 금융 치유가 되는데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광복절 의미를 꼭 잊지 말고 우리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깊게 생각해주는 그분의 노고를 생각해주는 의미 있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